지방세 공제 확대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부결됐다라는 건데요. 좀 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.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. 지방세가요,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라고 하는데요.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법안이 있었는데요. 부결돼서 이 환급금이 그 개별 납세자들에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산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하원이요, 지난 15일이었습니다.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요 10,000불에서 2배까지 늘리는 법안이 있었는데요.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이 내용이 10,000불로 여전히 계속 스테이하게 됐다라는 거죠. 이 내용은 그나저나 10,000불까지 최대치의 금액으로 실링을 채운다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2017년도 세법으로 개정됐었던 내용이고요. 25년까지 유효한 법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는요, 우리가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항목별 공제가 있잖아요. 거기에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납부액만큼을 연방소득, 연방과세소득, 연방세를 계산하는 그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였었는데, 하나이고 여전히. 그런데 이제 그 한도를 10,000불로 채웠으니까 10,000불로 이제 실링을 한도를 두다 보니 그보다 주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은 더 공제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못 받는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는 꼭 주에 부담하는 그 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해당이 되거든요. 그래서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큰 뭐 캘리포니아라던가 뉴욕, 뉴저지 이런 주민들에게 불리한 제도였었거든요. 뭐 그렇다 보니 좀 기대가 있었던 건데 안 된 거예요, 통과가. 그래서 지난달 31일이었었는데 이러한 법을 발의하면서 이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인데요, 마이크 롤러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불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를 10,000불은 너무 낮으니까 20,000불로 올리자라고 했었는데요. 그래서 이게 패스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10,000불의 제약 없이 전체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를 공제하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목을 제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다 보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였어요. 이게 209강인데요. 예를 들어 내가 이거는 대신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자영업을 하는데 뭐 LLC라던가 S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. 그랬을 때 엔터티 LLC라고 할게요. LLC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내가 주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주소득세만큼을 10,000불의 제약 없이 온전히 전부 다 연방소득세 구하는 연방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.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.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209강에 있거든요. 안 보신 분들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. 그게 간단하게는 Pass-through election, Pass-through entity election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앞서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. 간단하게만 보자면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50만 불의 그 K1 인컴, 그 LLC로부터의 소득이 있다고 칠게요. 그리고 연방소득세율이 뭐 30%라고 가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10% 뭐 이 사람 캘리포니아 거주자라고 하고요. 를 부담한다고 하면 이분이 50만 불의 소득에 대해서 연방에서는 5, 35, 뭐 15만 불 또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5만 불 소득세 낼 거 아닙니까? 이 50만 불의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내는 5만 불이라는 세금이 연방소득세 계산할 때 50만 불이라고 하는 소득에서 5만 불 다 못 빼주잖아요. 10,000불까지밖에 못 빼주잖아요. 지금의 이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을 활용한다면 지금 보면은 이 AGI가 있는데 개인소득세를 말해요. 여기에 항목별 공제로 들어가는데 원래 항목별 공제에 사용되는 그 스테이트 텍스로 한다면 10,000불까지밖에 우리가 못 쓴다는 거잖아요. 10,000불. 그렇죠? 그런데 지금은 결국 이 50만 불에서 10,000불을 빼서 49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뭐 30% 곱해서 낼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우리가 이 PT 일렉션을 하면 간단하게는 이 50만 불 다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45만 불로 한다는 얘기예요. 결국 그 말은 4만 불만큼 내가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분이 연방에 부담하는 세율이 30%였으니까 12,000불이나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꼭 보셔야죠.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. 주마다 방법은 달라요. 다시 한번 내가 파트너십 또는 LLC와 같은 패스트루 엔터티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그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스테이트 텍스를 10,000불 제약 없이 온전히 전부 다 연방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.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다르니까 각 그 스테이트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. 대체로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요. 그해 6월 15일까지 이 S코퍼레이션 LLC 스테이트 텍스를 예납을 1,000불 이상 하셔야 돼요. 그 첫 번째예요. 그 다음에 S코퍼레이션 LLC의 세금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9.3%인데 이거를 엔터티가
그러니까 LLC 또는 파트너십 또는 그 S코퍼레이션이 직접 납부를 해요. 그리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K1이라는 것을 내가 발급받아서 거기서 이제 개인소득세에 반영을 하는데,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활용함으로써 뭐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다 나의 납부세액으로서 소득세,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고요.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주정부에 납부한 세액은요, 본인의 개인 연방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말이 어렵다면 결과만 이해하세요. 내가 스테이트에 부담하는 인컴 텍스가 나의 LLC, S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온전히 그 만불 제약 없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결론은 어렵다.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우니 본인이 직접 하실 수는 없고요. 이 꼭 도와주시는 그 텍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.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라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해라. 그리고 2024년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2024년 6월까지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말고 늦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다.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